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월 18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시지만 미국 시장은 그 마틴 루터 킹 데이 휴장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연휴를 지나고 난 미국 시장 얘기는 내일 아침에나 알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 그 흑인들의 인권운동가였죠. 그 마틴 루터 킹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월 15일인가 그랬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거를 따로 정하니까 그래서 1월 셋째 월요일 날이 공휴일로 이렇게 돼서 1986년부터 계속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시장은 어떻게 됐나 봤더니 유럽도 다 강세로 끝났어요. 러시아만 빼고. 특히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데는 다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도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만 좀 많이 빠졌으니까 구태여 지금은 유럽 증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둘러보니까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지만 우리 시장은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본격적 영향권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환불이 되는, 청약자금 환불이 되는 21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이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등이 있다고 그래도 상당히 제한적인 반등밖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은 그동안에 3일 연속해서 빠졌기 때문에 이제 4일째이기 때문에, 그리고 3일 연속해서 80포인트 이상 빠졌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반등다운 반등이 그래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보다는 기다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시작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0.31%가 오른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이게 오늘 이제 미약하나마 반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들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게 오후 들면서 본격적인 매도 우세로 이게 전환이 시장이 되면서 지수는 이제 다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하니까, 그동안에 이제 매도 측에 서 있었던 개인들은 지수가 떨어지니까 이제 떨어지는 데 맞춰서 순매수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낮게 사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선회했고, 외국인들은 일정 부분 매도 우위를 좀 이렇게 지켜나가다가 끝에 가서 살짝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수 쪽으로 끝날 때는 그렇게 방향이 손해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워낙 수급 상태도 취약하고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매도 물량에도 시장이 힘없이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오늘 종일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거래소 시장에는 최종적으로 외국인들은 53억을 순매수한 걸로 집계가 됐고, 기관들은 2257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들은 2064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지수는 2864.25포인트로 마감을 함으로 해서 어제보다 0.89% 거의 1% 가까이 또다시 4일 연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10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출발은 상승 출발했어요. 0.2% 넘게 상승 출발을 했지만 이게 오후 들면서, 그런대로 오전엔 좀 버텨나가는 것 같았는데,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로, 포지션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에서도 마찬가지, 코스닥이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를 그리기 시작하자 이제 개인들은 저가 매수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 오후 시장 내내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순매수 우위를 조금 보였던 기관들도 마지막에는 매도 쪽으로, 특히 이제 기관들 매도에는 연기금하고 기타 금융이 좀 많이 있고, 금융투자는 오히려 좀 샀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는 698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들은 13억 순매도, 뭐 거의 보합이죠. 개인들은 576억을 순매수한 걸로, 집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943.94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조금 크게 빠졌어요. 1.46포인트, 1.46%, 1.46% 또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또 이거는 매일 우리가 체크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수는 이제 가격은 500원씩 빠졌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46만 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한 14만 주 정도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이 두 종목은 계속 사서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이 진행되면서 이게 2시간 만에 16조가 돌파됐죠. 그러니까 엄청난 경쟁률이 예상이 되고, 주당 그 청약 금액이 30만 원으로 이제 정해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상장되고 나서 시가총액도 굉장히 크지 않겠냐, 이제 이런 예상들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따르는 좀 반사 작용이 좀 오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다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보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이게 44조 부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주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을 우리가 이럴 때 따지죠. 왜 이렇게 나머지 SDI나 SK 이노베이션은 이렇게 저평가받아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나는 LG 에너지 솔루션 많이 받지도 못할 것 같으니까 청약 안 하고, 차라리 비슷한 다른 회사를 사겠다. 이런 이제 거하고 같이 이제 맞물리면서 오늘 이제 SDI가 5.3%나 올랐고, SK 이노베이션도 2.64%나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이미 저희가 여러 차례 백만금에서 말씀드렸죠. 오히려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좀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인데, 오늘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굉장히 지나가는 이슈로 자주 등장하는 건데, 오늘 이제 벤처 캐피탈 쪽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난해에 그 벤처 펀드가 이 결성한 그 돈이 최초로 이제 9조를 넘는다. 이런 얘기 고무적이죠. 그리고 이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한 그런 부문이 좀 성공적이다는 소식이 자꾸 들리니까, 그리고 이제 벤처 캐피탈이 그 9조 넘게 그 조성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것도 1조 1천억 원이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그래서 이제 이 벤처 캐피탈이 오늘 좀 시장에서 재부각 됐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아시지만 벤처 캐피탈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지나가는 이슈 정도로 장이 하도 이러니까 그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PCB하고 MLCC, 이게 적층 세라믹 콘덴서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일본에 이 회사가 무라타가 그 코로나 환자가 급증해갖고 일부 그 생산 라인이 중단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반사의 이익을 보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도 하나가 있고, 아시지만 이제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미 이번 달부터 테슬라에 MLCC를 공급한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또 이런 분위기 따라서 전체적인 이쪽 업체 PCB나 MLCC 쪽에 실적이 좀 올라갈 걸 기대하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오늘 4.08%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로봇 얘기인데, 로봇도 이게 자주 등장할 거라, 앞으로 자주 등장할 거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그 로봇 브랜드를 미국하고 캐나다에다가 상표권 등록을 했다는 소식.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뭔가 할 거다 이제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그 삼성전자는 본격적으로 로봇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래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뭐 어떤 회사 M&A 하는 거 하고 뭐 투자하는 게 이런 게 이미 이제 언급이 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오늘 소환되고 그래서 이쪽에 로봇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삼성전자로부터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 그런 것 때문에 오늘 로봇 쪽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또 나타냈습니다. 이제 시장 얘기해야 되는데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어려울 때 우리가 뭘 해야죠. 다 남들도 다 너도 나도 좋다 할 때는 오히려 조심하자 이제 특히 올해는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그 시장이 LG 에너지 솔루션 그 어떻게 보면 그 충격 또 그 태풍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태풍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 시장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수급 자체가 그렇게 좋다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나빠지는 게 아니라 원래 나빴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상황은 그냥 눌린 데 또 눌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상황이 좀 지나가면 어떻게 됐건 간에 뭐 반대인 건 뭐건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최악은 없으니까. 이거보다 최악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수급상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마어마한 블랙홀을 만든 것도 사실은 뭐 사실이지만 이렇게 이제 상황이 어수선하고 수급이 나쁜 데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당히 유동성을 빨아갈 거다. 그러니까 전부 이제 걱정하는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막 태풍이 와서 막 비 퍼붓고 바람 불고 이런데 근데 뭐 그때 집을 나서는 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심리 자체가 지금 그냥 움직이지 말자. 이렇게 조심하자. 이런 분위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실히 증명한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반등 줄까 이래서 좀 갔다가 그게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아니야. 아직 집 나설 때 아니야. 뭐 이제 이런 거죠.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뭐가 예전 같으면 이게 수급이 어느 정도 되는 시장이면 누가 하나 깃발 들고 튀어나가면 뒤에 쫙 따라붙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이 이런 장에서는 안 일어나요. 오늘 이제 여러분이 보신 게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장이 이제 지속될 거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고. 그래서 이럴 때의 특징이 뭐냐면 실제로 갖고 있는 수급보다 더 과잉으로 시장이 위축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보다 많이 위축됩니다. 왜냐하면 시장 분위기 자체가 우리 흔히 말하는 센티멘탈이 완전히 지금 얼어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하고 시장을 봐야 된다. 근데 또 이제 제 얘기를 요즘에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저는 원래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뭐 이렇게 빠졌을 때 좀 사보자 이런 거 잘 얘기 안 하는데 올해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는 그렇게 안 하면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작년하고도 또 다르고 2020년하고는 더 많이 다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우리가 그 정해진 그 하단에 가까워져서 굉장히 고생스러울 때 해서 기대 수익을 낮추고 빨리 이익을 만들어내고 뭐 그런 거를 뭐 올 한 해에 한 2번 뭐 이렇게 아니면 3번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럭키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보자는 측면에서 이제 좀 사는 것도 검토해 그런 측면에서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좀 해보시는 거 어떠냐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요즘에 드리고 있는데 뭐 얘기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럴 때 사야 되는 거 그건 맞는 것 같은데 뭐 뭘 살까 이런 거 따지기도 전에 우선은 뭐냐면 도무지 손이 안 나가요. 지금 이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구도 손이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이 가장 주가가 어려울 때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에서 손이 안 나가야 정상이죠. 이때 뭐 그냥 이것도 사실은 또 말은 그렇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한테 기회를 여러 번 줄 거니까 너무 흥분할 필요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막 드리잖아요. 우리한테 이런 살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제공될 테니 여러 차례가 그때 우리가 이제 준비했다가 찬찬히 해나가자. 그래서 이제 종목도 고르는 법 말씀드렸고 어떻게 선별하고 뭐 또 리포트도 다 보시고 이런 얘기 이제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시장을 임하는 그 전제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주식 시장에서 보면은 위험과 그 수익이 거의 동체. 그러니까 위험을 배제하고 수익을 볼 수는 사실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3월에 폭락해서 코로나 팬데믹 때 폭락해서 됐을 때도 그때 처음에 못 샀어요, 사람들이. 못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만 개미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이유도 되고 온통 사람들이 사면 안 된다였어요. 제가 보기엔 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항상 우리가 어떤 그 기대하는 수익과 위험은 항상 한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제도 잠깐 뭐 증시경험 말씀드렸지만 용감한 사람만이 미인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용감하게 해서 미인을 얻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결심하는 분들 댓글 쓰신 분도 많은데 좋죠. 용감해지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용감하고 만용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항상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차분하게 서두르지 말고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거기에 어떤 선입견 이런 거 뭐 하고 집요하게 이거를 추적해서 이거 해야 돼요. 이런 때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위험을 동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맞아. 나는 뭐 용감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내가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된다. 아니 리스크 테이킹 안 하고 어떻게 돈을 벌 거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이러고 이제 덜컥 하이 리스크를 잡았을 경우에 리턴이 그냥 리스크만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리턴은 안 오고 리스크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흥분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게 이제 27일 날 상장되죠? 그럼 상장되면 또 한 번 시장이 요동칠 겁니다. 그래서, 설 연휴까지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한테 기회가 상당히 여러 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꼭 이거 막 다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실적하고 무관한 거를 그냥 많이 빠졌다고 산다거나,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옆에서 누가 얘기해서 산다거나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는 거는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스텝 바이 스텝 밟아가지 않고 그냥 누가 얘기해서 산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돈 벌 걸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그냥 자기만 벌지.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때 보면 맞아. 백반개미 말이 맞아. 이게 자꾸 빠지는 거 보니까, 이때 이제 사야지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주가는 빠졌는데, 걱정도 되지만 한쪽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요. 맞아. 그 말이 맞나 봐. 아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만큼 여러분이 머리는 차가워져야 됩니다. 그거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그걸 좀 누를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걸 누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회사가 제가 이제 종목은 얘기 안 한다 그러죠. 종목은 뭐 연말 특집에 이미 다 하고 그 중에서 오늘도 뭐 기습적으로 올라간 것들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루에 뭐 5% 이상 오르면 저 같으면 뭐 일부 팔겠어요. 그죠? 네. 왜냐하면 지금은 이익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또 밀리면 또 하면 되는 거고. 뭐 그런데 어차피 올해는 뭐 그렇게 하나 사서 재작년처럼 뭐 몇십 프로 남고 이런 거는 기대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각각 종목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래서 뭐 지수 몇 포인트에 사고 지수 몇 포인트에 판다 이런 거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그거 아니에요. 지수랑 관계없이 각 그 섹터별로 막 이렇게 돌기 때문에 전혀 지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적어도 내가 최종적으로 선정한 것들의 리포트, 최근 리포트는 한번 보셔야 돼요. 그게 이게 뭔지, 그게 업황이 그런 건지 그런 거 한번 따져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빠졌으니까 들어가야지 이렇게는 안 돼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도 좀 따져보세요. 이게 이제 여기만 딱 지나가면 정배열에 가까운 건지 최고봉에서 하프 이상 많이 떨어진 건지, 예, 그런 거, 여기가 되돌림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건 무슨 얘기냐면 기회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기회가 있는데 이 뜨거워지는 가슴만큼 머리가 차가워져야 된다. 그것도 동시에 가져야 된다. 참 주식 투자하기 어렵죠. 어렵습니다. 원래 어려운 거였어요. 그런데 재작년이 이상한 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시장이 다 그런 줄 알죠. 그렇게 그냥 주식 뭐 사면 돈 버는 줄 알죠. 예. 그래서 저도 요새 전화 오는 분들 있어요. 그랬다가 이거 주식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빠지는데,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냥 느낌이죠. 근데 이제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조금 다른 겁니다. 좀 냉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린데, 용감한 사람이 미인을 갖는 건 맞지만, 용감하고 만용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이런 냉철함이 없으면 돈 벌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달려나가실까봐, 기회가 온 거는 맞지만, 제가 이제 중간에, 약간씩 이렇게 브레이크를 준다고 생각하시고, 그또 너무, 그러니까 공포하고, 차분한 거하고 냉철함하고 또 다른 거예요. 또 그렇다고 그래서 또 갑자기 무서워지고 막 이러실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현금 보유 비중 일정 남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무작대로 그냥 다 몰빵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겁나면 그냥 가만 계시라.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떨어짐에 따라서 느낌은 오는데 무섭기도 하고, 용감한 거를 보이려니까 이게 어디까지 용감인지 이것도 잘 정리가 안 되고, 그러실 것 같아서 한번 중간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